두 번째는 치료를 받아야 되죠. 네, 그렇죠. 근데 상대방 건물주가 치료를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수익률을 바라고 들어갔는데 치료를 못 낼 경우가 있죠. 법정지상권 해지할 수 있는 거죠. 일정 기간. 그렇죠. 그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치료를 못 낸다는 얘기는 네. 이런 법정지상권 승인 여지가 있는 토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제가 아까 이 성립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각 토지주가 있고 네. 각 건물주가 있습니다. 네. A라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일으킵니다. 네. 일정 기간, 즉 변제기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 A라는 은행은 해당 토지, 대출을 일으킨 토지에 대해서 경매를 넣겠죠. 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모양의 결과치가 나오겠죠. 네. 그렇죠. 동일한 소유자였고 저도 한번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고 그리고 임의경매, 네. 담보권의 실현에 의해서 소유자가 바뀌었을 경우 법정에서 성립된다고 했죠. 네. 그러면 갑은 의뢰 토지를 쓸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말이에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를 못 내는 경우 네. 이 상황에서 말이에요. 이 갑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는 이 건물주죠. 네. 이거는 다른 넘어갔죠. 네. 그랬을 때 말이에요. 이 갑이라는 사람은 왜 이런 결과가 나왔죠? 의뢰란 소유자가 바뀌어버린 거죠. 대출을 못 갚았으니까. 네. 그 얘기는 이 토지가 얼마나 아까운 토지인데 네. 돈을 못 갚아서 경매가 들어갔는데 네. 치료를 잘 내겠습니까? 치료도 못. 쉽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은행 이자만 따박따박 해서 냈어도 어떻게든 나름대로 시간을 끌어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갚을 수 있었지만은 이자가 못 내니까 이자를 보통 3개월 못 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경매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3개월이 아니라 4일만 밀려도 은행으로부터 이런 쪽지가 날라오죠. 네. 별개로 말씀드리면 기한 이익의 상실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렇죠. 너랑 나랑 약정한 이 금리 갖고 너를 빌려줬는데 이 기간 동안 네가 이자를 안 냈어? 그러면 너랑 나랑 약속이 없어. 지금부터 그 날짜까지 제시한 여기 나와 있는 표에 나와 있는 그 날짜까지 갚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부터는 연체 이자를 적용하고 그리고 돈도 일시로 상환하라고 네. 날라오게 되지요. 네. 이게 누적됐을 때 바로 여신과 넘어가서 바로 경매가 진행되어 버리는 겁니다. 네. 그랬을 때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자기 토지가 아깝지만 변제를 못했기 때문에 이자를 못 냈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는 이런 모양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는 부분이 됐기 때문에 기료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약해지죠. 네. 그랬을 때 말이에요. 이 토지주 입장에서는 건물주한테 아니 이 토지주 을은 이 현재 건물주한테 야 지도내 네. 라고 제촉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촉 안 해야 되겠습니까? 제쪽 하죠. 안 해야 됩니다. 제쪽 안 해야죠. 그래야지. 지금 말씀한 부분이에요. 네. 기간 채워가지고. 재촉하게 되면 받을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상대방도 알아요. 못 주겠다는 걸. 근데 또 깜빡하고 못 줄 수도 있고.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이상한 방법이 있지만 재촉을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 강아지. 그냥. 만 2년이 지나서 미납이 되면 2년 분에 대한 부분은 24개월 시에 대한 부분이 미납됐을 경우에는 이 법정 지상권이 어디서부터 출발한다는 얘기인 거였죠? 지상권에서 출발하는데 지상권은 상대자, 그 건물주와 토지주가 협의를 이해해서 설정하는 부분인데 이건 법정 지상권은 쌍방이 없이 법으로 정한 요건만 갖추었을 경우에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결국 법정 지상권도 지상권 뿌리로 넘어가는 겁니다. 네. 그랬을 때 2년 미납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토지주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민법 제 287조에 의해서 지상권 규정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료를 2년분을 미납했을 경우에는 토지주는 지상권을 소멸할 수 있는 청구권이 생긴다. 그 얘기는 뭐냐? 2년이 지나가게 되면 이제 지상권이 성립한다는 얘기입니까? 소멸됐다는 얘기인 겁니까? 소멸됐다. 소멸됐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랬을 때 토지주가 또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상황에서 지료가 2년치 미납이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토지주가 작업을 하느냐면 각 건물 소유주가 있고 이 토지주가 어떻게 작업을 하느냐. 첫 번째, 아까 제출 안 했던 왜 안 줘가 아니라 이제 2년 미납했다면 2년분에 대한 총 금액이 있겠죠. 그러겠죠. 그거를 일시불로 지료를 청구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연체 이자도 있겠죠. 그것까지도 총괄적으로 지료를 청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지료를 청구함에 있어서 갑한테 돈 받기에서 청구하는 부분인데 갑이 갖고 있는 다른 재산에다가 청구해서 받을 수 있지만 이 토지주는 해당 목적물에 대해서 즉 건물에 대해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겁니다. 임의경매, 강제경매 차이 아시죠? 임의경매 담보권의 실행이고 이 강제경매는 얘가 얘한테 지료받을 게 있는데 못 받았다는 사실 근거가 명확하죠. 그럼 판결받기가 쉽겠죠. 그러면 법원에서 판단 내려주겠죠. 갑은 얘한테 지료 2년치에 대한 부분을 갚아라라고 이행 판결문이 나오겠죠. 그 판결문을 가지고 갑의 목적물에서 경매를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미리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면 토지주 의 입장에서는 지료 못 받았던 2년분에 대한 부분을 이자와 함께 같이 청구 들어갑니다만은 동시에 뭐가 들어가느냐? 지금 2년치에 대한 부분이 미납됐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죠? 지상권이 소멸됐죠. 근데 내 땅에 있을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나가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물처분 및 토지 인도 소송을 같이 거는 겁니다. 결국은 야, 그 건물 철거하고 온전한 땅으로 다시 다 돌려줘라고 동시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하나 풀어주면 지금 토지주는 건물을 강제금을 넣었죠. 이게 지금 강매시장에 나온 거죠. 그럼 해당 목적물이 마음에 들어서 누군가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마음에 들어서 내가 낙찰을 받을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다시 적용되는 뭐 지상권이 성립되는 낙찰을 받을 수 있지만 제가 말씀한 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이 안 들어가면은 저것도 그냥 지상권 또 되는 거예요? 또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상권이 성립되면은 계속 되는 겁니다. 처음 스타트는 동일한 소유자였다가 바뀐 이후부터는 그 건물주는 그 권리 토지도 수십 명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건물 청구 및 토지 인도 청구 소송 같이 들어가게 되면 제가 말소 기준 권리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경매가 들어갔을 때 새로운 소유자 낙찰을 받게 되면 기존의 나쁜 권리들을 없애주는 권리 7가지가 말소 기준 권리 역할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순임에도 불구하고 말소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권리가 2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처분 중에서 우리 예고 등고 있습니다만 가처분 중에서 뭐가 있다고 했죠? 복수받은 차에서
원인 무효에 의한 소유권 이전 청구 가처분. 예. 네 거 원래 아니잖아. 예. 원래 내 거잖아. 날 속였잖아. 어떤 절대적인 무효를 가지고 다시 갖고 올 수 있는 원인 무효, 절대적인 무효 사실을 가지고 갖고 올 수 있는 가처분이라든가. 두 번째 말씀드렸던 이 건물 철거를 위한 가처분일 경우에는 말소 기준 권리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서 예. 소유자가 피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권리가 살아있을 수 그랬죠. 예. 그 얘기는 뭐냐? 건물을 철거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주장 소멸돼서 바로 있겠죠. 승소를 하는 게 높겠죠. 예. 내가 모르고 이걸 모르고 내가 낙찰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됐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죠? 병이란 소유자 새로 생겼다고 해도 이 지금 기존에 이 소유주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병이라는 건물주에 대해서 야, 너 그 건물 철거 들어간 소송인데 들어왔어? 그랬을 때 얘가 확인자 놀랍니까 안 놀랍니까? 왜? 내가 낙찰 받았더라도 철거로 날려버리는데 예. 이럴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얘는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입찰 보증금 10% 낸 것까지도 포기하고 이 물건 내서 포기하고 나가야 되죠. 그래서 법정지상과 승인여지 볼 때도 등기부등에 가처분 밑에 나와 있는 가처분이지만 건물 청구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이라는 부분이 있을 때는 들어가면 안 되는 부분인 겁니다. 승소할 경우에는 내가 낙찰을 받았더라도 그 건물이 철거돼 버리기 때문에 그건 이해하시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해당 목적물에 못 들어오겠죠. 낙찰을 받아봐서 철거될 거니까. 예. 그럼 유차 내겠죠. 예. 그러면은 최한 마지노선까지 떨어졌을 때 을은 어떻겠습니까? 경매를 넣지만 입찰자로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을이 본인이 생각하는 최저가에서 낙찰받고 이 건물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이 방법이 또 법정지상권을 잘 활용하면 이 건물을 최저가 떨어진 이 금액으로서 낙찰받아서 갖고 올 수 있는 부분도 됩니다. 예. 여기에 추가로 경매를 넣기 전이라도 별개입니다. 경매를 넣기 전에도 이전 상황으로 내가 최저가에 낙찰할 수 있습니다만 별개로 얘는 지금 건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소멸되어버렸죠. 철거를 해야 되죠. 예. 아까 말씀한 민법 287조에서 건물 철거 소멸됐기 때문에 건물 철거할 수 있는 권리가 을한테 생긴 거죠. 예. 을은 얘한테 찾아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 2년째 하던 돈을 못 냈기 때문에 지상권이 소멸됐어. 그러니까 건물 철거하고 나가. 건물주 값은 어떻겠습니까? 속은 쓰리지만 나가야죠. 근데 뭐가 따르는 거죠? 철거를 해야 되는데 예. 이 철거 비용을 누가 내는 겁니까? 지상권자가 내야 되는데. 건물주가 내는 겁니다. 예. 건물주가 이 철거 비용을 내야 되기 때문에 예. 건물을 올리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만은 예. 철거하는 비용은 어떻겠습니까? 예. 더더욱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면은 건물 자체에 산업폐기물이 있을 수가 있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단가는 또 톤당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지료를 못 낸 사람이 이 철거비를 떠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을은 또 딜을 하는 겁니다. 야, 네가 나한테 지료 2년째 내가 못 내는데 네가 건물을 철거하면 이 철거 비용이 생기는데 그럴 바에는 잘 생각해봐. 어떻게? 그냥 넘겨.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지료비도 까주고 그리고 철거 비용도 안 받을 테니 그냥 놓고 소유권만 나한테 넘겨주고 나가. 그랬을 때 을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법에 의해서 철거할 수밖에 없고 철거 비용 내가 물어야 되니 아니면 내가 철거를 시켜버리고
왜? 건물철거 및 토지 노송소송에 이기게 되면 철거한다는 판결을 받게 되면 법원의 집행관 사무실에 강제 집행시키면 되고 철거시킬 수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비용은 내가 일단 냈습니다만은 가게라는 사람은 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부상권을. 그렇죠. 철거 비용에 대한 부상권을 왜 내가 먼저 했으니 그 나머지 비용을 너한테 다시 물겠다고 부상권 청구할 수 있는데 얘가 이 건물만 재산이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다른 건물, 다른 재산들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부상권이 들어간다면 그 친구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하나만 잃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잃을 수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건물 네가 가져가 라고 해서 치료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을 통해서 치료, 밀렸던 부분에 대해서 치료도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건물도 온전히 경매 방식으로 가꿀 수도 있고 아니면 온전히 이 방식 안 쓰더라도 그냥 가꿀 수 있는 방법도 이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을 잘만 활용해내면 황금알을 낳는 거의 역할을 하는 게 이 법정지상권입니다. 전시를 강의했습니다만 이거와 유치권 잘만 내용만 잘 파악하고 있다면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